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까 막 소나기 막 쏟아졌죠? 요란하게 막 소리치고 말이죠. 근데 오다 이렇게 앞으로 보니까 그 복숭아 나무 있는 쪽에 풀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싹 냈어요. 아마 복장로님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밭 앞쪽, 뒤쪽으로 다 풀을 매신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또 하시니까 또 보는 사람들은 즐겁잖아요. 다 이게 다 모여서 협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태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태행성 관절이란 말은요, 여기에 있는 연골이 있어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거든요. 그 연골이 물렁뼈예요. 이게 뼈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다고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손상돼 가지고 퇴행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을 보면 2023년도를 보면요. 이 보십시오. 60세에서 69세가 제일 많아요. 114,000명.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고 많을 때가 60세에서 69세. 이때가 제일 관절염 환자 수가 많고요. 전체 433만 2천 명이 관절염 환자입니다. 전 세계 약 6천만 명이 관절염 환자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학은 발전하는데 줄기세포, DNA 뭐 다 하지만 자꾸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남자보다가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28%인데 여자는 몇 프로예요? 72%나 됩니다. 여자가 훨씬 많은 병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할머니분들이. 여기 이제 정상적인 건데, 여기 물렁뼈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뼈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골이 따르면 뿌덕뿌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에, 무릎에 소리가 난다. 이미 그러면 연골이 노화가 된 거예요. 그게 따라버리면 이렇게 뼈가 상하는 겁니다. 뼈가. 걸어가면 엄청 아프고 붓고 나중에는 물이 차고 병원에 가면 물 빼고 또 두고 봅시다. 또 나중에 가면 물 빼고 또 두고 봅시다. 결국엔 나중에 가면요 수술하라고 그래요. 확연히 표가 나죠? 그림이지만 저기 연골하고 여기는 연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닳고 있는 거죠. 저쪽에 보시면 1단계 초기의 정상들인데요. 이건 2단계예요. 2단계 보면 이렇게 다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여기가 간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연골이 따라버리니까 좁아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뻘겋게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이렇게 저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덜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보십시오. 이게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도 보면 간격이 다 가까이져 그랬죠. 그래서 붉은색 있는 쪽이 마모가 된 겁니다. 정상적인 연골은 찍어보면 이렇게 연골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둥글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연골이 다 떨어져서 수세미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연골의 두께는 약 3mm 정도로 10원짜리 동전 2개를 합치는 것 같은 두께입니다. 10원짜리 동전 2개, 그걸 합쳐놓은 두께예요. 자, 보시면 여기에 연골이 따랐죠?
막 떨어졌죠. 따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연골이 다 따라서 뿌리가 지금 다이고 있습니다. 자, 이 퇴행성 관절염을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보면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1차성 그런데 2차성은 알아요. 외상의 질병 및 기형, 세균성 관절, 결핵성 관절 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이런 것을 2차성이라고 해요. 대부분 1차성은 원인을 몰라요. 대부분이 1차성입니다. 자,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질병관리청에서 보면 자주 하는 그게 질문이 무릎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릎관절염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과 비슷합니다. 한번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무릎 관절은 다시 정상 구조로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퇴행성 관절염 낫는다고 막 선전해요. 그럴듯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보세요. 뭘 묻고 낫는다는 아니에요. 뼈주사나 연골주사를 맞으면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자, 현재 임상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몇 가지 주사 치료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연골주사, 뼈주사, 그 다음에 여기는 PRN, 요 주사, 저기는 DNA 주사도 있어요. DNA 주사. 정식 치료 주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요게 히알루산, 그 다음에 DNA, PRN, 프롤로, 이런 주사 이거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사들은 이론적으로는 조직 재생이나 기능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나 염증을 조절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되돌린다고 명확히 입증되는 주사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거짓말을 할까요? 사실대로 적어놨을까요? 예? 사실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한방이고 양방이고요. 그냥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 잘하라 이거지.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줄기세포를 한번 낳고 말이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연골이 파열이 됐다더니 갑자기 충격받아가고 그런 사람은 안 움직이고 잘나면 붙죠. 근데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은 1차성 퇴행성 관절염은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온단 말이죠. 60세, 70세 그 사이에. 그때는요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DNA 줄기세포를 넣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속지 말라고요. 근데 다 낫다 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55세 좀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 연골이 다른 충격을 받아서 좀 탈이 났다가 다시 좀 관리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상태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연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골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연골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일단 줄기세포를 넣어요. 약물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구멍을 막 작은 드릴로 뚫어갖고요 뼈에 진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도록. 참 이게 참 보통 문제. 뼈를 그냥 드릴로 뚫어봐요. 아프나 안 아프나. 이렇게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치료 과정입니다. 1번
저렇게 된 거를 하나하나씩 해서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건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송산된 연골을 다 끌어내고 줄기세포를 하면 돌아온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무릎, 이 연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이에. 그 사이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기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문제가 생겼죠? 이쪽도 뭐 여기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문제가 파기가 된 거예요. 이쪽도 문제가 됐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연골을, 이 무릎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대고요. 여기 연골인데, 이거는 괜찮죠? 깨끗하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깨끗한데, 여기 파괴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연골이 따라가지고. 자, 여기도 보면 연골이 여기에 따랐어요. 여기도 따랐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연골이 부딪히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염증이 생기죠. 마찰이 일어나서 뼈가 따르고, 붓고, 물이 생기고. 자, 이것이 동생의학이 안 되는데, 어디는 돼요? 왜 그 자신이 없어요? 태면은 됩니다. 다 같이, 태면은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분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제가 하면 쉽겠죠? 창조가 되니까. 연세가 많아요. 1927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죠? 99이죠. 근데 이분이 1927년인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몇 년 된지 몰라. 최소 30년 이상 됐다고 그래요. 만나기 2년 전부터는 보행을 안 돼. 걸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중풍까지 왔어요. 고혈압, 당뇨도 너무너무 높고요. 약을 먹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2달 치료했습니다. 60일. 자, 근데 어떻게 됐나? 자, 또 이분은 신영숙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1930년생입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30년 이상 됐죠. 76일을 케어했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암 환자는 6개월이 걸렸는데, 어떤 암 환자는 일주일이 끝나는 사람도 있다고. 다 달라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 저 사람은 왜 잘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이게 비교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응? 비교하면요, 피곤한 거야.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공부를 못 하더라도, 야, 누구 집, 그 집 아이는 말이지, 공부를 그래 잘한다는데, 니는 왜, 뭐예요? 절대, 그거는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니까. 남편이 돈 좀 벌어, 잘못 벌어 오더라도 말이죠. 아니, 개똥이 아빠는 한 달에 얼마씩 벌어오고 말이에요. 지금 가장이라는데, 당신은 맨날 그거밖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그걸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감까지 다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교. 그분은 크고, 나는 나야.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 말이죠. 이 우주에 딱 하나예요. 맞죠?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려면 하나님께 비교해야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교해야 되지. 세상에 뭐 비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해. 그 사람도 이 우주에 딱 한 사람이고, 나 역시도 우주에 딱 한 사람이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왜 낳는 사람을, 빨리 낳는 사람을 이야기하네? 아니, 여러분 빨리 낳기를 바라니까 빨리 낳는 사람 이야기하지. 근데 저거 읽어보면,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워낙 빨리 낳기를 바라다 보니까, 저희들 진단을 받으러 오면요, 얼마나 걸릴까요?
10일 정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10일이 됐는데 왜 안 났네? 누구 생각이야? 그분의 생각인 거지. 저는 그래 말 안 했는데 그분이 생각한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스스로가. 오휴, 위험한 것이. 자, 그런데 보면 이분도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다 30년 이상입니다. 근데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분은 혈압, 당뇨도 엄청 많고요. 유방암이 왔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을 투석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고요. 무릎 때문에 아예 꼼짝을 못해요. 그 다음에 혈압, 당뇨 30년 넘었죠. 50견이 30년 넘었죠. 천식이 또 무지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 연세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무슨 병은? 종합병이에요, 종합병은. 병을 짊어져도 막 엄청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치료받으러. 이분은 교인이 아니고 유교. 남편이 포항시의 노인회장이에요. 이분은 장로교의 근사고. 자, 그런데 저희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밖에 방금 그분이에요. 정옥매. 이거는요, 그냥 제가 써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써준 걸 적으면서 그 다음에 그 캠코더로 다 촬영을 했어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포항입니다. 당뇨 30년 이상으로 식후 4시간 이후 혈당이 약을 복용하고도 180이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약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천식은 30년 이상으로 심하면 119에 전화하면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다 보니 119 구조대에서 119 할머니로 별명을 붙여주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많이 하면 좀 목이 좀 아프니까 우리 지혜씨가 마이크를 좀 들고 큰 소리로 좀 읽어봐. 예쁜 목소리로. 자, 젊은 나이에부터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이 운영하여 오던 장미소를 여자의 몸으로 경영하다 보니 50견을 30년간 달고 살았다. 그 외에도 눈, 허리, 골반 변형, 무좀 등이 10년 이상으로 고생하였다. 퇴행성 관절은 30년 이상으로 2년 전부터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심하였고 관절에는 너무 통증이 심하여 끈과 파스로 지내다 보니 상처가 화상 자국과 붓기가 없는 날이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자주 물을 제거해야 했다. 중풍은 3년 전에 왔고 고혈압은 30년으로 약을 복용한 지는 23년이나 되었지만 혈압은 퇴행치유를 받기 전 약을 복용하고도 오전 10시 검사한 결과 왼쪽이 180에 90, 오른쪽이 190에 100이었다. 저는 1998년 1월에서 6월까지 퇴행치유를 60회에 다닌 결과 그 지겹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30년이란 긴 생활 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조차 힘겹고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던 순간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뿐이다. 천식과 50견의 고통과 독한 약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 악몽 같은 삶을 살았다. 지금은 퇴행치유를 받고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은 좌우편이 모두가 120에 70, 뇌경색, 당뇨 공복 혈당이 98, 천식, 50견, 눈, 허리 디스크, 골반 변형, 무좀, 습진 등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지겹던 질병에서 벗어나 약 5일쯤 되는 5일장을 걸어서 가고 또 교회도 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퇴행치유를 꼭 알려드리고 싶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무슨 치료를 받았어요? 대면치료.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불치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가 막 얼굴이 울긋불긋해하고 막 화를 냈어요. 고함을 쳤어요. 왜 다른 날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개념을 완전히 곡해한 거죠. 안식일에 쉬는 건 맞지만 일상생활에서 쉬는 거지. 선을 베푸는 건 옳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오늘날 그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분이 저희들에 출입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교인들이 왜 이단 교회를 가냐 하는 거예요. 이야, 무서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 바빠요. 안식일에 우린데 봐야 되죠. 화요일 금요일날 우린데 봐야 되죠. 그쪽 교회 또 일요일날 가야 되죠. 수요일날 가야 되죠. 바쁩니다. 우리 구역 예배 가야 되지. 또 거기 가야 되지. 일주일 예배만 보러 다녀도 정신없어. 그 한 번도 빠지지 않던 분이 새벽기도 하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걸음을 못 걸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 노년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오이락 해가지고 말이죠. 한마디 한 거 아니야. 치료도 좋지만 왜 이단 교회를 가느냐. 그럼 우리가 이단이야? 재림교회 이단이야? 빌리 그레암 영국 성서 공회 다 물어봐도 재림교회가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거야. 그 길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할머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의 오던 그 할머니들이 다 일어났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왜 그분들이 이단입니까? 내가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있느냐? 주일을 빠진 적이 있느냐? 구역반 예배를 내가 구역장으로 안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팠어. 또 중풍이 와서 교회로만 못 나올 때, 전식이 심해서 못 나오고 할 때, 누구 하나 저인데 왔어. 목사님들도 저인데 와서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 한번 해준 적이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차에 태워와서 밥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치료 다 주고 피를 닦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저는 4단이고 5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일부터 이 교회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 할머니들이. 근데 그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로 소리 안 했어요. 계속 오다 보니 성경을 배워보니까 진리를 따라가더라고.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좋아. 그런데 교파적인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조직 때문에 그들이 몸이 아파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혹한 행위냐고. 맞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유방암이 왔는데 초기에 왔어요. 치료하면 한 5, 6개월 하면 끝나요. 근데 종교가 달아난 이유로 그냥 간 거예요. 이분은 불교예요. 절에 가갖고 맨날 불공 드리면서 물 떠다가 말이요. 적시고, 성수하고. 아니, 그 물이 큰 물이지. 무슨 성수야. 네? 우리가 먹는 물이나 산물에 연이 먹는 물이나 같은 물이 아니에요? 먹어도 목마르는 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치료하는 물이야.
결국에는 온데 퍼져 돌덩어리가 되어왔잖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왔을 때 딱 열어보니까 손대면 안 되겠어. 멀리서 왔으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시라고.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려고 하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안동 저쪽에.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근데 15일도 안 돼 세상 떠났잖아요. 살 수 있는 생명이, 목숨이 뭐 여러 개 있나요? 육신의 생명도 소중한 거 맞죠? 영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생명도 소중해.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그냥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이분이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인도도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을 인도하시고. 전도하라 하면요, 전도지 들고 저 버스 많이 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기 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무릎을 바라고 그래. 이게 막 뜸 자국이 막 만나서 다리가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요. 아프니까 뜸을 많이 해가지고 화상 자국이 막 너무 많아. 빼곡한 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아팠는데 다 나았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전도를 너무 잘해. 많은 분 데리고 왔어. 이분들 자녀들 6남매인데 다 침례받고요. 사이들도 다 받고요. 손자 손녀들도 와가지고 치료받고 교인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도했어요. 그런데 다 나가지고 우리 이 포항 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태면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에게 이분이 있는 곳에 한 조를 만들어서 보내놨더니 할머니가 자기보다 더 잘 걷더래. 그래서 5일장을 그냥 잘 걸어 다녀요. 교회도 잘 나가고. 여러분, 태교성 간절님이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들도 낳잖아요.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리해 준 게 아니에요. 뭐가 가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으로 돌아가니까 피가 생명이야. 생명이 가지 않으니까 연골이 죽는 거예요. 연골의 세포가 더 이상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피가 가야 연골의 세포가 창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가 가지 않은데 연골이 나을 거라고 말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깜빡이 잡버리고 누가 뭐 하면 귀가 이만해지고 입자 속은 또 이만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좀 사회에 나가보세요. 부항하는 데 많이 있어요. 목욕탕에서도 하고요. 숙방에서도 하고요. 심천사열, 대한사열, 상하사열 큰 데 많아요. 그런데 가보세요. 낫나? 우리처럼 이런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혈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여기 왔다 그 가서 피 빼고 있어. 피만 막 뺀대. 자리도 다르대. 당연히 안 났는데. 당연히 안 났지. 그냥 부항 들고 심 찔러서 피 빼는 요행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피가 생명이면 그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서 기초를 만들어야지. 한방은 생명의 흐름이 거기에 표적을 만든 게 아니고 신경과 전류가 흐르는 그곳에다 표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성경은 피가 생명이다. 연골에 피가 잘 가면요,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연골에 피가 못 가요. 물렁뼈에는. 물렁뼈에 피가 가면 이거 이렇게 걸어가면 다 터지게요. 그 연골에는 혈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피가 가? 연골 주위에 혈관에 피가 쫙 가요. 가서 영양과 산소와 이런 것들을 수분을 통해서 그 연골을 스펀지처럼 거기다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생명인데 연골이 새로운 세포가 계속 창조돼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항상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생명이 가야 생명이 창조가 되지. 맞습니까? 그 생명이 뭐라고요? 피라고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피가 잘 가면 내 신경세포가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창조가 안 되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녹음 테이프에다 말이죠. 녹음을 하면요. 처음에는 잘 돼요. 그걸 지웠다 또 하고 지웠다 또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 테이프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앞에 것도 다 안 지워지고 잡음이 막 나. 왜? 세게 아니거든. 우리의 신경세포를 계속 사용했는데 이게 그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게 신경세포를 만들어줘야 기억장치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못 만들어. 왜 못 만들어요? 이병희 우리 사모님 왜 못 만들어요? 피가 안 가니까.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가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생명의 창조예요. 이 창조에는 피가 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피가 탁 가면 새로운 세포가 창조되고 그러면 신경세포가 건강하고 기억이 저장이 잘 되겠죠.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온다는 사실은 그것은 신경세포가 창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가 안 가고 있다? 피가 안 가고 있다. 연세가 90이 돼도 피가 잘 가면 그런 고민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방하는 게 뭐냐? 머리에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로 하신 분이, 치매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분도 보세요. 이분도. 자, 우리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신영숙. 저의 병은 현대의학에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30년 이상이나 불편한 관절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14년이나 된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 투석으로 인하여 온몸이 가려워서 견디기가 힘들고 30년 이상이나 된 천식으로 인한 기침과 가래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혈압은 20년 이상으로 약을 먹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도 기억도 없습니다. 혈압약을 먹고도 저의 혈압은 왼쪽이 190에 100, 급기야는 3년 전에 뇌혈관 문제로 중풍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당뇨는 약 20년 되었는데 공복 혈당이 190이고 식후 혈당은 400 이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협심증으로 자주 가슴이 쪼이는 것 같은 통증과 허리는 디스크,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눈물샘이 막혔는지 늘 눈물이 많이 나고 귀에는 기차 소리가 나고 늙은 저에게 유방까지도 한쪽이 암이 왔으며 어깨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통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가까운 곳에 일식장도 없고, 일식장도 갈 수 없고, 노인회에서 어디 놀러 가는 것조차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차관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살아온 저에게 2004년 9월에 남동희 선생님으로부터 퇴면 치유를 무료로 받게 되는 힘이 왔습니다. 총 76일간의 도움으로 완치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퇴면 치유는 정말 대단한 치유입니다. 이제는 모든 약을 끊은 지 오래이며 혈압, 당뇨, 무릎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걸을 수 있으며 천식과 가래도 전혀 없고 심부전증, 심장, 유방암, 산허리, 중풍이 깨끗이 낫고 허리 디스크는 없어졌지만 허리가 굽어진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부정맥의 혈압, 손에 매우 심한 무좀이 다 나았고
저의 아들의 희귀병도 깨끗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치유를 받게 해주신 남편 선생님과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새는 지읒 따봉. 예. 이때 따봉이란 말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이때. 이 할아버지,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부부점이 굉장히 심했고요. 혈압이 있고, 오른손이 무좀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유리관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무균 처리해서 한 달을 해도 안 나요. 또 재발하고. 근데 저희들에서 다 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저기 보면 몸에 막 점이 막 난 거 있어요. 그분이 아들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 조사과장이었는데 이분이 온몸에 그게 나가지고 병명이 없어요. 뭐 미국을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러던 분이 저희들 만나서 깨끗이 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낳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제일 빨리 와요, 이분이. 그래서 제일 빨리 와요, 이분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따급이 전화가 와요. 장로님은 대통령 보기보다 더 어렵다고. 왜 안 오냐고. 너무 보고 싶대. 근데 좀 오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갈 수가 없대. 나이가 많고 해서 올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대통령은 TV라도 나오는데 나는 TV에 안 나오니까 못 보지. 이런 분들이,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말이죠. 걸음도 못 걷던 분들이 어떻게 생선관절이 다 나냐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또 식품의약안정청,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 낫는 병으로. 안 낫는 게 아니라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인 피를 기초로 한다면 아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칠 거예요. 맞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이 왜 퇴행성 관절염을 못 고쳤느냐? 그것은 뼈가 이상이 온 것이 아니고 피가 안 가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잘 나가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한 이 약을 먹으면 된대요. 말도 안 되지. 그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딱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자, 이분은 또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제가 내일이 하는 시간 아니죠? 노래방인가? 아니에요? 내일 다음부터 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연세가 90, 100세가 되더라도 걸어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메뚜기, 사마귀, 죽기 지지까지도 잘 다녀요. 개들은 막 빼짝 말랑 같은데도 세 다리 한번 봐봐요, 세 다리. 얼음 위에, 눈 위에 다녀도 동상 걸리지 않아. 가는 거기에 어떻게 피가 가는지. 걔들이 관절염 걸린 거 봤어요? 안 걸려요. 다리가 얼마나 굵었냐,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가는 대로, 굵으면 굵은 대로. 뭐가 가면 된다? 피가 정상으로, 깨끗한 피가 정상으로 잘 가면 된다. 그래서 하이 선지자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을 의존한다. 아멘? 완전한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